예, 한국 에즐런트에서 반도체 테스트 사업부에 근무하고 있는 김광식 차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션인데요. 아까 전에 저도 좀 오래 기다렸고 아까 전에 보니까 많이 피곤하신 것 같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RTN 노이즈 그에 대해서 이제 아시는 분도 관심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아마 관심 없으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일단 이 세션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이 되든 안 되든 한번 좀 노이즈라는 측면, 그러니까 노이즈 측정은 항상 저희가 IV 테스트를 하거나 이제 펄스 테스트를 하거나 그럴 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해당이 안 되셔도 들어두시면 나중에 언젠가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아젠다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RTN, 사실은 RTN 노이즈가 알고 계신 분은 잘 아시겠지만 RTN 노이즈가 뭔가부터 좀 이해를 하셔야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왜 RTN이 왜 요즘에 중요해지는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RTN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왜 기존에는 이걸 측정하기 힘들었는데 지금 제가 어떤 시스템을 얘기해서 이 RTN을 측정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을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저희 회사의 솔루션을 한번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RTN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의 팁 몇 가지를 간단히 쉐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은 사실은 굉장히 컴팩트한 솔루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진행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힘드셔도 조금만 참으시면 금방 끝나고 경품 행사 들어갑니다. 일단 먼저 RTN에 대한 백그라운드를 설명하기 전에 용어에 대해서부터 저희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RTN이라고 하면 랜덤 텔레그래프 노이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처음에 이 용어 자체를 보고 이게 무슨 노이즈인가 좀 되게 의아스럽더라고요. 근데 아마 예전에 노이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셨으면 아마 팝콘 노이즈라는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팝콘 노이즈는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팝콘 만들 때처럼 의도치 않게 이렇게 간헐적으로 튀는 노이즈가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일정한 신호를 원하는데 이제 어떤 시스템적인 환경이라든가 원인으로 인해서 이제 튀는 노이즈입니다. 이 말뜻을 보면 저희가 예전 모스 통신이나 그런 거 할 때처럼 1이 됐다 0이 됐다 1이나 0을 통해서 통신을 했는데 이제 그 이름을 따서 이제 랜덤하게 그런 통신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노이즈를 저희가 RTN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RTS라는 용어도 나오는데 노이즈 대신 시그널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두 개를 동시에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제 저희가 예상치 못한 랜덤한 어떠한 노이즈 성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말로 설명하면 되게 힘든데요. 여기 보시는 이런 노이즈 성분이 이제 RTN이 되겠죠. 네, 그러면 요즘에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RTN에 대해서 좀 더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모스 디바이스에서의 지금 RTN을 얘기를 할 건데요. 예전에는 똑같은 현상들이 다 진행됐습니다. 왜냐하면 모스 디바이스의 경계면에 트랩은 항상 존재를 하는 거고, 공중이 아무리 좀 잘 돼도 트랩은 형성이 되고, 이제 그쪽 트랩에 잡히는 전자들에 대한 이슈는 항상 존재를 하죠. 근데 요즘에 이제 이 RTN이 그런 트랩에 의한 건데, 이슈가 되는 이유는 이제 디바이스들이 점점점 이제 작아지게 되고, 그 트랩이 디바이스들이 작아지니까 그 트랩이 무시할 수 없게 되고, 그 트랩에 의한 노이즈도 이제 무시할 수 없게 되는 현상 때문에 이 RTN이 조금 더 중요해지는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경계면에 저희 실리콘이랑 옥사이드 경계면에 어떠한 공정상의 이유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에 인해서 트랩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실제로 이 트랩에 이제 전자가 잡히면 안 되는데 전자가 잡히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이제 저희가 게이트에 어떤 전압을 걸었을 때 이제 필드가 형성되게 되면서 이제 ID 커런트가 흐르게 되는데요. 이런 트랩들이 이 필드에도 영향을 주고 ID 커런트에 어떤 그 미소한 변화량을 준다는 거죠. 근데 디바이스가 많이 크다면 뭐 이 트랩 하나 정도 무시할 수 있겠죠. 근데 디바이스가 작아진다면 이 트랩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트랩이 존재하면서 그 전자들이 이제 움직이면서 어떤 모빌리티에까지 영향을 주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빌리티에 영향을 주고 약간의 변화가 생기니까 그게 노이즈 성분처럼 보이는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게 이제 RTN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결론적으로 보시면 이거는 약간 디지털화 된 건데요. 그러니까 트랩이 잡혔을 때, 그 다음에 트랩에서 전자가 이제 방출됐을 때의 상황에 따라서 뭐 온이 됐다, 오프가 됐다 하는 현상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뭐 디지털화 된 거 말고 실제 신호는 뭐 굉장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노이즈 시그널이 되겠죠. 그러면 요즘에 제가 뭐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왜 그 RTN이라는 게 중요해졌냐면 여기에 이유가 써 있는데요. 일단 모스펫 그 디바이스가 작아졌기 때문에 그 무시할 수 있었던 어떤 트랩에 대한 영향을 이제는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제 그런 영향이, 그런 노이즈가 그 디지털 로직 쪽에 오류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뭐 이슈가 얼마 전, 한 2, 3년 전에 이슈가 됐던 게 그 CMOS 이미지 센서 쪽에 이러한 노이즈가 영향을 미치면서 한마디로 그 검은색으로 저희가 이제 뭐 사진을 찍었을 때 검은색으로 이제 나타나야 되는 곳에 하얀색 점이 생기면서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알아봤더니 이런 노이즈 영향으로 인한 이제 그런 현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됐고,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측정하고 컨트롤해야 되는 상황까지 온 상황입니다. 뭐 요거는 뭐 보시면 간단한 거죠. 저희가 일반적인 그 모스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VG, 그 일정한 바이어스에 VG를 주고 그다음에 일정한 바이어스에 VD를 줬을 때 실제로 예상이 되는 거는 일정한 ID 커런트를 예상을 해야 되는데요. 그 실제로 RTN이라는 게 발생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일정하지 않은 변동이 있는 어떤 ID의 결과물이 나온다는 것을 이제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RTN 노이즈를 측정을 하려면 여러 가지의 그 측정 요건들이 필요한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측정하는 그 타임에 대한 얘기인데요. 여기 보시면 뭐 간단한 얘기입니다. 이게 글자로는 뭐 복잡하게 써놨는데 이렇게 그 1번 이 동그라미 친 것처럼 이 노이즈를 측정할 수 있는 어느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전류 ID의 변화량이 뭐 이렇게 PT 자료에는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상당히 작은 양으로 노이즈 성분이 계속 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양을 이제 디텍할 수 있는 어떠한 뭔가의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저희가 알아보면 마이크로 세컨드 오더부터 한 1초, 2초까지의 그런 타임 모니터링 기간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측정하고자 하는 요 ID 커런트의 한 1%에서 10% 정도의 비율을 가지는 베리에이션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WGFMU를 사용하는가? 왜 기존에 저희가 아까 전에 저 부스에서도 보시고 SMU라는 강력한 볼테이지를 주고 커런트를 리딩하는 저희 유닛이 있어요. 근데 왜 SMU에서는 저거를 수행할 수 없고 WGFMU에서는 저걸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요. 한마디로 샘플링 인터벌 때문에 그렇습니다. SMU는 그 DC 측정을 위해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만약에 샘플링을 진행하게 되면 여기 지금 것처럼 스펙이 별로 좋지 않아요. 한 100마이크로 정도 세컨드 이상을 이제 시간에 따라서 구분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RTN 같은 경우는 이 시간은 너무 길어요. 그래서 기존의 SMU 가지고는 이제 RTN을 측정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WGFMU를 출시하기 전에는 어떤 방법을 써서 이거를 측정을 했냐면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 시스템은 사실은 굉장히 노멀하게 그러니까 IT를 모니터링 할 때 쓰는 시스템인데요. 이렇게 해서 측정을 했죠. 보통 SMU로 이제 바이어스를 가하고, 그 다음에 션트 레지스턴스를 달고, 그 사이에 오실로스코프를, 그러니까 IT 모니터링 혹은 VT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오실로스코프를 통해서 그 시간에 따른 전류의 변화를 모니터링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해서 RTN을 측정하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요 두 번째에 있는 것처럼 그 전류의 변화량이 워낙 작기 때문에 그 오실로스코프로는 그 작은 변화량을 측정해내기가 또 굉장히 어렵다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스펙을 보기 전에 이제 먼저 이거를 보게 되면은, 그래서 결국 저희가 이제 지금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WGFMU를 써서 RTN을 측정하는 시스템이 그 앞서 말씀드린 모든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일단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타임에 대한 얘기는 패스 샘플링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RTN 노이즈를 측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낮은 커런트의 변화량을 측정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측정할 수 있는 능력이 WGFMU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WGFMU의 스펙을 좀 요약을 해 놓은 건데요. 그 세 번째를 보시면, 네. 일단, 로우 커런트 메저먼트 커패빌리티라고 그래서 그 레인지에 해당하는 0.014 정도의 이제 그 낮은 커런트를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끝에서 여기 5 나노세컨 있는 게 보이신 것처럼 그 샘플링 레이트를 5 나노세컨부터 그 1초까지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능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RTN을 측정해낼 수 있는 기본 요건이 충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보통 오실로스코프도 그렇고 그 아웃풋 임피던스를 가지게 되는데요. WGFMU 같은 경우는 요 출력단에 보면은 어떠한 임피던스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임피던스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로드라인 이펙트를 좀 방지할, 안 보일 수 있는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도, 측정하는 구성이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워낙 컴팩트해요. 왜냐면 WGFMU에 케이블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RSU, 그 센스 유닛을 달아서 DUC 쪽으로 연결만 하면 간단하게 그 RTN이라는 거를 측정을 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WGFMU는 2채널로 이제 나오게 되고요. WGFMU의 2채널에 RSU를 하나씩 달아서 한쪽은 게이트에 바이어스를 주고 한쪽은 드레인 쪽에 바이어스를 주면서 모니터링을 해서 그 드레인 쪽에서 나오는 ID의 변화량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샘플링 측정이죠. 시간에 대한 ID의 변화량을 측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RTN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보이시는 건 아까 전에 하드웨어 구성이고요. 소프트웨어 구성은 실제로 이제 이렇게 세팅을 해서 왼쪽에 보이는 화면처럼 세팅을 해서 측정을 해내면 그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 RTS 데이터 어널리시스 툴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려요. 그 툴에 이제 측정을 해서 측정 결과를 보면 이제 그 시간, 여기서 X축은 작아서 안 보이는데 시간축으로 그 노이즈가 지금 ID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실제로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빨간색은 뭐냐면 실제로 아까 전에 디지털화 시킨 그런 시그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워 스펙트럼 덴서티라고 해서 저희가 그 RTN의 특성은
그렇습니다. 주파수가 높아짐에 따라서 주파수 제곱분의 1로 비례를 하게 되거든요. 그 특성도 이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의 히스토그램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하나는 그 전류별로 얼마나 많은 전류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은 통계가, 요 첫 번째에서는 통계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통계적인 그 툴을 그 타임 컨스턴트랑 그 다음에 매절 데이터에 대한 그 얼마나 많은 그 숫자의 그 샘플링 데이터가 그 나오느냐를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그 출력 화면이 이쪽에 줌을 하게 되면 좀 더 자세한 이런 화면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이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노이즈 덴서티에 대한 그 측정 화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빨간 선을 그시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F제곱분의 1로 비례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RTN을 측정하기 위한 팁을 알려드리면요. 뭐 팁은 항상 뭐 측정하는 시스템의 팁은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테스트 시간을 길게 그 하게 되면은 정밀한 측정을 얻을 수 있죠. 하지만 항상 문제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기다려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있고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WGFMU도 마찬가지로 그 측정할 수 있는 레졸루션을 갖고 있어요. 그 레졸루션이 높으면 당연히 낮은 커런트를 디텍팅할 수 없겠죠. 그럼 낮으면 당연히 그 정밀하지만 그 속도가 떨어지고 뭔가의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문제가 여기서는 밴드위스로 나타나게 되죠. 지금 이 화면에서 보여드리고 있는 데이터는 여기서 보이신 것처럼 10마이크로 레졸루션을 먼저 보여드리면 1마이크로, 10마이크로, 100마이크로, 1mm, 10mm로 레졸루션을 변경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거기에 따라서 여기 보신 것처럼 노이즈 플로우, 그러니까 RTN 말고요. 기본적으로 깔리는 노이즈 플로우 자체가 레졸루션이 높아지면 더 높아진다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보이지는 않지만 뭐 측정 속도나 그런 것들은 레졸루션이 높아지면 더 빨라지게 되죠. 예. 그래서 답이 있는 건 아니고 항상 내가 측정하려고 하는 RTN의 그 신호가 어떤 신호인지를 그러니까 반복적인 측정 과정을 통해서 알아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적정한 이 레인지를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노이즈 플로우를 고려를 해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건 적정한 게 이제 노이즈 그 메저먼트 레인지 설정을 한 건데요. 지금 보시면 10마이크로 레인지의 10마이크로 레인지의 메저먼트 레인지를 설정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파란색 선은 실제로 RTN을 측정을 해낸 겁니다. 당연히 노이즈 플로우가 RTN보다 낮게 깔리니까 RTN에 대한 신호가 보이겠죠. 근데 만에 하나 이 레인지 설정을 잘못해서 만약에 지금보다 더 높은 레인지를 설정을 했다면 RTN의 그 노이즈 메저먼트 데이터가 그 노이즈 플로우에 묻히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한마디로 그 RTN을 측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RTN을 측정한 게 아니고 노이즈 플로우를 측정했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주의 깊게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팁은 노이즈 저희가 측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측정하고 싶은 노이즈는 RTN입니다. 아까 전에 트랩에 의한 노이즈예요. 그거를 측정을 잘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그 아까 노이즈 플로우라고 얘기하는 그쪽에 해당되는 쓸데기 없는 노이즈를 막아줘야겠죠. 이제 거기에 대한 팁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전원으로부터 들어오는 그 노이즈를 막아주기 위해서 그 필터나 UPS를 통해서 전원 노이즈를 차단을 해주는 게 이제 팁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럼 사실은 제 생각에는 아마 그 미래로 가게 되면 계측 시스템에 이런 노이즈에 민감한 계측 시스템은 배터리 쪽으로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실제로 현장에서 가보면 전원 노이즈가 굉장히 잡기가 힘들거든요. 예측도 불가능하고. 근데 또 좀 생각해보면 만약에 그런 계측 시스템이나 그런 게
만에 하나 이제 그런 배터리 쪽으로 가능하게 되면 사실은 이 부분은 노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핸드헬드로 해서 노이즈를 측정하는 그런 장비들이 출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WG-FMU에서 이 RSU로 나가는 케이블이 있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그 케이블을 이렇게 꼬아놨어요. 뭐 꼬아놔도 되고 이렇게 나란히 붙여놓으셔도 되는데 이게 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만약에 케이블이 그냥 저희 노멀하게 케이블을 보통 이렇게 배치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 NG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렇게 뭐 이렇게 놓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그라운드 루프라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뭐냐면 동일 그라운드가 그 어떤 등전이로 해서 루프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그때 저희가 원치 않은 어떤 매그네틱 필드가 그 현장에 존재한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쪽에 이제 전류가 돌게 되겠죠. 그 전류가 또 노이즈 성분으로 반영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이 루프 자체를 작게 만들거나 없애거나 이제 그런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라인 자체를 이렇게 꼬아놓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저렇게 꼬아놓는 측정이 많진 않아요. 근데 이 측정 자체가 노이즈 측정이기 때문에 이제 어떠한 그 예상치 못한 노이즈들을 다 방지를 하겠다는 의미에서 이런 팁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 그라운드 루프에 대한 또 이거는 위에서 말했던 건 신호선에 대한 그라운드 루프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루프들은 그 프루버랑 이제 저희가 컨택 시키기 위한 도구랑 그 다음에 계측기 사이에도 당연히 그 똑같은 그라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그라운드 루프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그라운드 루프들을 다 잘라서 일단 노이즈를 다 없애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전에 여기서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제 요런 케이블을 이제 이렇게 이제 그 꼬거나 해서 그라운드 루프를 최소화시켰을 때 저희가 그 측정할 때 원치 않는 요런 노이즈들이 이제 감소한다는 것을 측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이런 솔루션 할 때 어떤 뭔가 발생한다고 해서 이런 팁들이 먹히는 거 아니에요. 먹히는 건 아니고 항상 현장에서 상황에 따라서 이런 팁들이 적용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액션상이 없는 것보다는 이런 팁을 숙지하시는 게 나중에 좀 더 여러 가지로 트라이얼 앤 에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아까 전에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아까 전에 메저먼트 레인지에 따라서 노이즈 플로우가 틀려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틀려지는 게 있는데요. 바로 마이너스 3dB, 실제로 마이너스 3dB면은 신호 자체가 이제 반으로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이 메저먼트 레인지에 따라서 이런 밴드위스 자체가 지금 1마이크로 사용할 때, 그 다음에 10mm 두 개만 비교해보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세팅도 마찬가지로 내가 측정하려고 하는 RTN이 이제 이런 세팅 자체에 영향을 받지 않는지를 확인해서 트레이드 어프를 잡으셔야 됩니다. 또 하나 세팅 항목이 샘플링 레이트인데요. 샘플링 레이트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는 너무 정밀하게 측정을 하시면 좋아요. 정밀하게 측정하면 너무 좋은데 항상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제 샘플링 레이트를 낮추거나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높이게 되면은 속도는 너무 빠른데 굉장히 좀 부정확한 RTN이 측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측정을 하실 때 항상 적정한 그런 세팅값이 몇 개 없어요. 레인지 세팅하고 샘플링 레이트 세팅하고 이제 그런 정도만 적당히 세팅을 하시면 스루풋 고려해서 적정한 측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머리인데요. 여기서 말씀드린 내용은 간단합니다. 저희가 왜 RTN을 측정해야 되는가? 그거는 결론적으로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모스 디바이스가 이제 작아지면서 거기에 대한 트랩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트랩에 대한 노이즈를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측정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거는,
기존 시스템들이 왜 RTN을 측정하기 위해서 적당치 않은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은 지금 저희 회사의 WGFMU 솔루션이 굉장히 적당한 솔루션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 건 이제 WGFMU 솔루션을 통해서 이 RTN을 측정을 하실 때 그 조건에 대한 트레이드 어프를 이제 잘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진행한 RTN은 이제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사실은 이 측정 자체가 이론상으로는 되게 복잡하지만 이제 프로버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면 저희 시스템 자체가 그냥 WGFMU 모듈을 B1500에 삽입을 하고 그 다음에 잠시만요. 이거를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복잡하게 보여주면 사실은 실제로 이 모듈을 장착을 하고 RSU를 프로버에 위치시켜서 그냥 측정해내면 바로 측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측정 팩터들, 인풋 팩터들을 적정히만 조절해주면 쉽게 여러분이 이제 RTN에 대해서 좀 해방이 되실 수 있으세요. 네, 그러면 오늘 RTN에 대해서는 네, 여기서 일단은 오늘 세미나는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